영어로 패스포드 쓰고 멋지네. 네, 그럼 이제 영어로 저기 뭐 예. 이 사람의 안전을 뭐 보장해 주시기 바라고 등등등. 그래서 그 한지를 뭐 8첩으로 적은 거를 이제 여권처럼 들고 나가서 그 당당하게 네. 뭐 유럽 입국하고 이럴 때 내미니까 유럽의 심사관들이 해방 이후에 일본에 살던 그 조선 출신들에게는 편의적으로 이제 조선적이라는 거를 발급을 합니다만 그게 국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조선이라는 나라도 없었고, 네.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 민법이 어떻게 될지 몰라. 하여간 그 3년 동안에 어떻게 표현한 말이죠? 편하게 얘기하면 자유시민이에요. 그러나 권리가 없는 자유시민. 권리가 없는 자유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국가와 사회와 차이점은 권리의 유무거든요. 네. 국가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한 사람들이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시민이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뭐라고 이걸 얘기해 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신탁 통치도 아니고 군정. 미군정이니까요. 그건 행정적으로 편하게 위해서 이제 들어와서 하는데 그때 그 법적인 그 지위가 뭔지 말하자면 이제 범죄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법을 뭘 적용해 군정에 있죠. 네.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이 국가 건설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그게 어딘가 뒤에 있을지 모르지만 난 못 봤어요. 그렇다고 미국 시민은 아니고요. 네.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더더욱 뭐 일본 그 국민은 아니고, 예. 그때의 여기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뭔지, 예. 그래서 그런 땅에서 보통 비밀 선거에 의해서 그 국가를 이제 세우는 거죠. 헌법도 그래요. 이게 참 헌법에 보면 국민의 정의가 나옵니다. 네. 근데 국민이 있기 전에 헌법부터 만들잖아요. 네. 그럼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 헌법을 만드는데 네. 헌법에 국민의 자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데볼레라도 그 영국이 좋은 사람은 영국으로 가라 그래요. 국적법을 그 여권을 처음 받아요. 이제 그 데볼레라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주잖아요. 처음으로 아일랜드 여권을 받는데 그때 그래요. 국적법을 만들면서 아일랜드가 싫고 영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재산 다 가져가게 될 땐 가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게 초기 조건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하학도 공리가 있어야 뭐 출발하잖아요. 뭐 그렇죠. 비밀이에. 그러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뭐 초기 조건이 이렇게 갖춰줘야 되는데 그 초기 조건이 뭔지에 대한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인데. 그래서 재헌의회에서도 비록 며칠의 시차가 있을 망정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문제가 네. 이게 좀 생기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한 재헌의회 의원도 있었고요. 예. 또 그렇죠. 이승만 박사가 이제 건국 직후에 제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국제회의에 파견할 때 그때는 뭐 여권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승만 박사가 한지에 붓으로 영어로 패스포드 쓰고 멋지네. 네, 그럼 이제 영어로 저기 뭐 예. 이 사람의 안전을 뭐 보장해 주시기 바라고 등등등. 그래서 그 한지를 뭐 8첩으로 적은 거를 이제 여권처럼 들고 나가서 그 당당하게 네. 뭐 유럽 입국하고 이럴 때 내미니까 유럽의 심사관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비자를 찍어주면서도 이거 혹시 나한테 팔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거 없이는 이제 다닐 수가 없으니까 팔지는 못했는데. 그거 어디서 박물관에 있으면 참 멋지겠네요. 네, 그게 기록에 여권. 나오는 대한민국 1호 여권입니다.
멋지네. 참. 그게 어디 좀 발굴이 됐으면 예,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는데.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히 운이 없었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건 제 사심이 많이 들어간 평가입니다. 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셨으면 미국 대통령 했을 거고 예. 영국에서 태어나셨으면은 영국 수상 했을 거고 예.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면 프랑스 대통령을 하셨을 텐데 하필이면 정말 가장 상황이 안 좋은 식민지에서 태어나셔서 뭐 한국 대통령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만은 인물의 크기에 비해서는 본인이 누렸던 지위는 예. 상당히 약소한 것이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박사는 글을 못 봤지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최고 학부를 3개나 나왔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그 한문 교육도 이 고전도 엄청나게 공부한 분 아니에요. 네. 나중에 한시집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계 제일주의를 지향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영어도 완벽하게 하려고 그랬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이렇게 세계 유명 인사 적은 걸 이렇게 보면은 당시에 그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만 쫙 적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상대는 내 기준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나라 없는 백성이지만 나는 개인으로는 너희들은 누구하고도 맞짱뜰 수 있다. 그러니까 한성 감옥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감옥 생활도 또 뭐 5년 6개월인가 예, 그렇습니다. 네, 6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20대 청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가 저는 참 의문이고 그게 참 의문이에요, 저도요. 네. 그러니까 배제학당을 이제 그래도 비교 나이 드셔서 들어갔는데 그 짧은 사이에 그걸 엄청난 걸 소화했단 말이죠. 그 독립 정신 보면 그 그냥 소화한 게 흔적이 보여요. 네. 그것도 그냥 난사파게 한 게 아니라 핵심만. 그러니까 제가 그 감동한 건 뭔가 하니 그때 세계 대세를 짤막하게 2줄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뭔가 하니 저게요. 미국이 동양과 통섭할 때 큰 목적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선교요, 하나는 통상이다. 이걸로 그냥 당대 세계 200년 역사를 그냥 다 요약한 거고 두 번째는 개인이 개인에게 대한 관계가 국가와 국가의 관계다. 개인이 개인의 관계가 이러하니 국가와의 국가의 관계도 이러하다. 그게 뭔가 하니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라 하더라도 국가의 보호하에 법의 보호하에 살잖아요. 네. 그럼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국제연합체라는 그 큰 우산 하에서 작은 나라, 허약한 나라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거기 요약을 잘했어요. 아주. 이승만 대통령은 또 일찍이 그 시절부터 일본의 군국주의 성향은 필시 패망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예.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이전에 그렇죠. 이미 일본의 군부는 끝없이 팽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팽창을 하다 보면 언젠가 전 세계를 상대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도 전 세계를 상대로 도발할 것이기 때문에 패망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예. 그랬죠. 근데 그 기본은 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해방되고 이제 그 귀국했을 때 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하늘에서 일본을 보니까 일본은 땅 좁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게 이제 그 한마디로 요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와야 조선을 먹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게 통상으로 되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통상으로 이웃과 사귀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장을 중심으로 그게 아니라 일본이 택한 건 이제 무기를 힘으로 그게 이제 한국을 방어하려니까 만주를 또 가져야 되고
만주를 방어하려니까 이게 또 중국을 또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가 이게 커지니까 판이 커지니까 세계 갖고 다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제 지하 자원이 부족하니까 자원 찾으러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걸 이 박사가 정확히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거기 출발이 그래요. 땅은 비좁고 인구가 많은 게 문제다 그랬어요. 이승만과 마사리크 그리고 이승만과 데볼레라를 좀 비교를 해주십시오. 먼저 이승만과 마사리크. 이승만과 마사릭은 두 분 다 학자면서 그 다음에 대의원이었으면서 대의원인 게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네. 그리고 드물게 그 갇혀 있는 나라에서 세계의 눈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독립운동의 방향을 미국을 이제 겨냥한 거. 결국에 마사릭도 미국 가서 윌슨을 만나서 네.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다 그 당시로서는 그 목표를 잡기 힘든 미국이란 나라를 겨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무시무시하게 될 나라를 미리 내다보고 그게 저는 아주 가장 큰 해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둘 다 한 나라의 정신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죠.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이제 근대 정신이죠. 개신교죠. 네. 개신교. 근대 정신. 근대 정신으로서의 예, 기독교. 근대 정신으로서요. 근대 정신이 들어오는 통로로서의 기독교. 그렇죠. 네. 네. 이승만과 데볼레라는 어떻게 같이 평가할 수 있을까요? 데볼레라도 그 당시로서는 아일랜드에서 유능한 수학자니까 학자였으면 틀림이 없죠. 예. 그리고 조금 가는 길이 달랐지만 결국은 둘 다 외교 독립론을 했고 둘 다 미국에 의존했죠. 그리고 둘 다 그 하나는 가톨릭이고 하나는 개신교였는데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이 박사는 유교에서 이제 그 새로운 기독교를 새 나라의 그 정신 세계로 받는 데 비해서 마사릭은 영국이 강요하는 영국 교회를 뿌리치고 아일랜드의 전통교인 카톨릭을 계속 강화한 그게 좀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그 국민들의 정신 세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 다 세계 대세를 읽은 사람이죠. 예.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이죠, 참. 예. 저희는 향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든 게 불명확하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하나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뇌에 찬 결단을 했을까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난 그 말에 조금 저기 하고 싶어요. 눈 내리는 길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가지 말라. 뒤에 오는 사람이 모험이 된다는 조금 저희가 전제가 붙어야 돼요. 눈 내리는 날 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가지 말라는 건 목표가 있을 때예요. 먼저 걸어가는 사람이. 네. 목표가 없을 때는 어떻게 걸어가느냐. 눈 내리는데 사방팔방이 그냥 다 허열 때는 그게 독립운동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사명대사나 그걸 본뜬 김구 선생은 목표가 저 나무가 있는데 나무로 갈 때 이렇게 가지 말고 가면은 뒤에 사람이 쫓아올 테니까 함부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방팔방이 다 하얗게 덮이면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독립운동. 그렇기 때문에 세 분 다 좌충우돌 할 때도 있어요. 그걸 이제 막 헐뜯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데 특히 마사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의 그 듀얼 모나키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그 독립 국가로 돌아온 것처럼 네. 왔다 갔다 왔다는 걸 막 트집 잡고 그러는데 이 박사는 위임 통치로 갔다 돌아오는 거 막 트집 잡고 하듯이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개선. 때문에 데볼레라도 마찬가지죠. 그 내전까지 치르면서 자기 고집을 할 때는 앞이 안 보이지만 그 단 하나
우리의 국가 원서는 영국 국왕이 아니다. 그거 하나. 그거 보면은 결국 세 분 다 앞날에 대한 뛰어난 해안이 있었던 거로 평가할 수밖에 없죠. 예. 거기에 그 수많은 그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과 이런 게 달려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다행이죠. 그런 지도자를 가졌다는 게. 예. 이분들이 없었더라면은 한국의 역사, 체코의 역사, 또 아일랜드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죠. 가지 않은 길이니까요. 예. 이분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저희가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쉽지 않죠. 네. 예. 그러나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한 생명이 아, 그럼요. 뭐 수백만 수천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네,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저기도 저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세종대왕이 없었으면 우리 글이 어떻게 됐을까?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우리는 임진왜란 때 어떻게 됐을까? 닐슨이 없었으면 영국이 나폴레옹한테 어떻게? 근데 그건 앞이 안 보이잖아요. 네. 보니까 그래도 지금 결과론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자유롭게. 그 다음에 그 후에 경제력도 키우고 해서 독립국가로서 참 성공한 나라죠. 앞으로 가야 할 산도 넘어야 할 산도 많지만 그래도 이 기초는 닦아놓은 거죠. 기초는 닦아놨고 그걸 국민들이 체험을 해서 아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나라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아졌잖아요. 네. 예, 눈 보고 여행하고 그냥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과 달라졌는데 이 박사에 대한 용어는 앞으로 그 법률 체계를 정말 짧은 시간 내에 하나의 나라의 법률 체계를 어떻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경제 개발도 이제 경제도 구조를 시장 경제를 어떻게 해놨고 이런 거는 더 이제 심층적으로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의 표준에 맞춰서 간 거라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할게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때 제가 결국은 시장과 이 무력의 대립에서 무력이 이제 거꾸로졌구나. 그러면서 중국이 1대1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이거는 시장 경제와 좀 빗나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앞날 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이렇게 보니까 역시 시장을 통해서 국경선을 인정해주고 시장을 통해서 서로 부족한 거 채워주면서 기술 발전해 나가는 게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다. 그런 판단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의 세계도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될지 좀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박사가 올바른 길로 우리를 안내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만과 마사리크 그리고 이승만과 데벌레라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그 당시 세계적 영웅들의 고뇌와 성취가 어떤 것인지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